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라 클라우드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폴라리스 오피스의 백영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지라라는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살펴본 뒤에 간단한 데모 시험과 운영 사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는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반에서 컨설팅과 기술 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요. 실제 많은 고객사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협업 툴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지라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제품 소개에 앞서서 아틀라시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반적인 제품군들의 라이센스 유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라라는 제품을 포함해서 아틀라시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동되던 서버 라이센스가 작년부 공식적인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서버 라이센스와 동일하게 온프레미스로 동작하고 반면에 이제 SaaS 형태로 동작하는 클라우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비교적 엔터프라이즈급 규모를 포커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멈 500유저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규모 조직에서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구독형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라라는 제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라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은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징, 이슈에 대한 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 프로세스를 지라라는 시스템상에 반영하고 이 반영된 프로세스를 기반해서 전반적인 업무 관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라상에 등록된 데이터들을 기반해서 전반적인 작업들을 시각화하고 뿐만 아니라 등록된 데이터들을 기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지라라는 제품을 선택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애자일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면서 애자일에 입각해서 애자일 사상이 반영된 지라라는 제품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기능적인 측면들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 그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지라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키워드 5가지만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실제 업무하면서 활용하는 그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지라 관점에서 좀 더 넓은 범위로 봤을 때 공통된 목적으로 생성된 작업들을 한데 모은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단위로도 지라상에 등록될 수 있겠지만 팀 단위나 사업부, 지사 단위의 프로젝트가 생성돼서 관리될 수 있겠고요. 혹은 특정 제품 단위로도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해당 프로젝트 안에 준하는 이슈들을, 작업들을 등록해서 지라를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된 뒤에는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리퀘스트나 티켓, 태스크, 인시던트 등등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작업 단위들을 지라에서는 이슈라고 통칭해서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등록을 하게 되고요.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슈들에 대한 성격을 고려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생성된 작업인지 고려하셔서 이슈 타입을 정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이슈들은 관리자 수준에서 정의된 일련의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되고요. 각 워크플로우에 따라 최초 이슈가 생성된 시점인 오픈이나 투두, 백로그 등등의 상태에서부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 완료 처리까지 되는 일련의 과정을 각 유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면서 업무를 관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라를 사용하시다 보면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 담기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이슈들만 보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생기시게 될 겁니다. 그에 맞춰서 가령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슈나 우리 팀이 현재 당면에 있는 과제나 최근 변경되는 사항들 등등의 케이스에 맞춰서 어떠한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애자일 사상에 입각해서 개발된 지라는 애자일 보드라고 하는 스크럼 보드와 kanban 보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을 시각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데모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 담기는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라 클라우드 기준으로 프로젝트는 총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모델, 두 번째가 비즈니스 혹은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모델이라고 칭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수 있겠고요. 이 둘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애자일 보드에 대한 지원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 모델에 속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애자일 보드를 지원하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kanban, 스크럼 보드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 반대로 비즈니스 혹은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모델에 속하는 프로젝트 유형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나 기타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면서 심플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프트웨어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은 추가적으로 팀 관리 프로젝트와 회사 관리 프로젝트,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팀 관리 프로젝트와 회사 관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차이는 지라 관리자에 의해서 중앙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회사 관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팀원들이 개개인마다 간단한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세팅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작용하는 게 팀 관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라에서 제공하는 온전한 기능적인 요건들,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모델 중에서도 회사 관리 프로젝트가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간소화된 워크플로우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심플한 업무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 모델을 선택해서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 현재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의의가 어떤 포인트에 있는지 고려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생성 방안은 심플하게 이루어지고요. 상단의 GMB 영역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지라 소프트웨어 모델과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모델,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는 추가로 팀 관리 프로젝트 혹은 회사 관리 프로젝트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선택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라 소프트웨어 모델과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모델 외에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해당 유형은 ITSM 관점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로서 부가적인 제품 구매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만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네임 기재해 주신 뒤에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처리해야 되는 과제들을 이슈라는 형태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라에서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이슈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에픽과 스토리, 버그, 태스크 유형이 제공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하위 뎁스인 서브 태스크 유형까지 활용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을 매니징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에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에픽은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상위 개념의 레벨의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령 특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능 요건을 에픽으로 생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기능 요건을 개발하기 위한 엔드 유저 관점이나 각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파생되는 업무들을 스토리라는 형태로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에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분할될 수 있는 유형의 스토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엔드 유저 관점에서 통용되는 요구사항의 집합을 에픽 하위 뎁스의 스토리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에픽과 스토리가 정의된 이후에는 실제 작업되는 영역에 맞춰서 태스크 혹은 그 하위 뎁스의 서브 태스크까지 활용해서 모든 작업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겠고요. 실제 개발 과정에 따라서는 특정 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결함 문제에 대해서 버그라는 유형을 선택해서도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라가 디폴트 세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최초 이제 개발 조직을 포커싱을 해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구성된 디폴트 세팅 외에 어드민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슈 유형을 지라상에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비교적 비기너 세션을 좀 포커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에서는 실제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측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슈 유형에 대한 내가 궁극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성격을 고려해서 이슈 유형 정의가 끝났다면 이제 이슈를 생성하실 때 내가 입력할 이슈에 대한 필드들도 확인을 해서 값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슈에 대한 제목과 설명 텍스트에 대한 디스크립션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와 레이블이라는 개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시태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관리자 수준에서 정의되는 컴포넌트가 있고 유저 레벨에서 정의될 수 있는 레이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 컴포넌트와 레이블은 궁극적으로 향후에 이슈에 대한 세부적인 필터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고요. 가령 고객사 관점으로 레이블이나 컴포넌트를 구성하실 수 있겠고, 혹은 이제 기능실 단위나 혹은 개발자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개발 환경에 따라 윈도우나 리눅스, 우분투, 센토스 등등의 형태로도 레이블이나 컴포넌트 값을 기재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에 대한 링크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성된 이슈와 현재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슈별 이제 상호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동등한 수준의 레벨에서 링크를 정의하실 수도 있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상위 레벨로 국한되는 에픽에 대해서도 에픽과 그 하위의 표준 스탠다드 레벨과의 이슈와도 에픽 링크를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수준의 레벨에서 이슈에 대한 연결 혹은 이제 에픽과의 상하 종속 관계 설정을 위한 에픽 링크도 지원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에 대한 생성 방안도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GMB 영역 동일하게 출발을 하게 되고요.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이슈 만들기 팝업 창을 통해 이슈를 어떠한 타겟 프로젝트에 어떠한 유형으로 생성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필드에 대한 구성, 이슈를 생성할 때 필드를 기재하고자 하는 구성 역시도 지라 관리자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영역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추가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보고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이슈를 최초 생성한 유저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담당자에 대한 영역은 실제 그 이슈를 처리할 담당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담당자 영역은 복수의 유저나 그룹 단위로 설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각 이슈마다 1대1로 담당자를 1대1로만 설정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생성까지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생성한 이슈를 매니징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그 이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워크플로우에 기반해서 스테이터스와 트랜지션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이슈마다 현재 속해 있는 상태가 스테이터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스테이터스로 이전하기 위한 액션 과정이 트랜지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유저분들께서는 실제 내가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따라서 각 이슈별 전환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각 이슈마다 실제 최초 입력된 값 대비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변경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간단한 커멘트를 통한 업무에 대한 쉐어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와처 설정을 통해서 와처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메일 알림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슈에 대한 검색, 이슈가 검색한 뒤에 내가 조회한 검색 조건을 바탕으로 조회된 결과를 필터로서 지라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보여지는 화면이 이제 각 단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이슈마다 관리자 수준에서 사전에 미리 정의된 워크플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슈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각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터스에서 이제 다음 액션을 취하기 위한 트랜지션이 어떠한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에 해당 이슈를 계속해서 완료 처리까지 이끌어 가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슈 생성된 이후에 뷰잉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슈 뷰잉 화면에서 내가 기재했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 필요에 따라 첨부 파일이나 하위 작업, 그리고 앞서 특정 이슈와의 종속 관계 설정을 위한 링크 기능도 확인하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 뷰잉 화면에서 하단에 보시면 활동 탭이 있고요. 이 활동 탭에서는 댓글,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션을 통한 댓글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유저를 멘션을 하셔서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멘션된 유저는 해당 알림을 받게 된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기록 탭은 이슈가 최초 생성된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지금까지의 시점 기준으로 어떠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변경 사항들이 진행이 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와처 영역,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와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형태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와처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메일 알림을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와처로 지정된 계정은 전반적인 변경사항,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마다 메일 알림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클론이나 다른 프로젝트의 이관 역시 가능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슈가 생성된 이후에 관리되는 현 보고 계신 화면 역시도 지라 관리자 수준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슈에 대한 검색 부분이 사실 지라에 대해서 데이터를 등록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등록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케이스에 맞춰서 필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라에서는 이슈를 검색할 수 있는 걸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기본 검색 모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검색 조건들을 체크박스 형태로 선택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이슈들만 필터링하는 걸 기본 검색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검색 모드라고 해서 지라 쿼리 랭귀지라는 JQL 형태로도 이슈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라고 하시면 SQL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SQL에서 작성되는 웨어절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 형태로 이슈를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기본 검색 모드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필터링하기 위한 JQL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JQL이라고 해서 직접 DB에 접근을 해서 쿼리를 날리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 이슈에 대한 검색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DB에 접근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검색 모드를 통해서도 이제 단순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필터링이 가능하겠지만, 가령 이제 시계열 데이터나 좀 더 복잡한 조건들을 엮어서 검색을 하고자 하실 때는 JQL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쿼리에 대한 신텍스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JQL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라에서 제공하는 JQL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게 되겠고요. 첫 번째가 필드, 두 번째가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 뒤에 후행하는 값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값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JQL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키워드나 함수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된 JQL을 작성할 수 있겠고요. 자, 바로 예문부터 살펴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프로젝트 이퀄 테스트로 되어 있고요. and assign in current user라는 형태의 JQL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절부터 살펴보면 프로젝트 이퀄 테스트라고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라 시스템상에 프로젝트라는 필드를 선언을 해줬고요. 연산자 값으로 이퀄을 넣어줬고, 테스트라는 값을 통해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이슈들만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앞에 위치한 절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 assign이라고 마찬가지로 지라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담당자 필드를 선언을 해줬고요. 뒤에 이제 current user는 지라에서 제공하는 함수 영역입니다. 이 current user의 함수는 쉽게 말하면 현재 로그인한 계정 기준으로 데이터를 소팅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라에서 제공하는 함수나 키워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지라에서 공식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어떠한 식으로 키워드 조합이나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담당자는 current user라고
작성이 되었다면 결국에는 실제 담당자가 본인으로 설정된 이슈들만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assign in current user라는 형태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and라고 조건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앞뒤를 모두 만족하는 형태의 이슈만 필터링이 될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담당자가 현재 본인으로 설정된 이슈들 중에서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이슈들을 가져오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 예문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예문도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이퀄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안에 프로젝트 이슈를 가져왔고, 이어서 assign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괄호와 오화 조건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 후행하는 절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는 이슈를 가져오고자 하실 때는 괄호나 오화 조건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특정 기본 검색 모드나 고급 검색을 완료한 뒤에 특정 조건에 맞는 이슈들만 결과적으로 조회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해당 검색 결과에 대해서 지라에서 필터라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는 뒤에서 설명드릴 보드 그리고 대시보드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단에서 지라에 대한 필터 정의,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기본 검색 모드 혹은 JQL을 활용해서 조건을 세분화해서 정의하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중요하겠고요. 이어서 잘 정의된 필터에 맞춰서 이 필터를 가져와서 대시보드나 스크럼보드, 칸반보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생성하신 뒤에는 해당 필터에 대해서 권한 설정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권한에 대한 부분은 특정 권한별 뷰에 대한 권한과 에딧에 대한 권한을 구분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의미한 필터에 대해서 다른 유저와 공유하고자 하실 때 뷰에 대한 권한만 오픈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설정한 필터, 작성한 필터에 대한 내용을 수정까지 가능하도록 이네이블 처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드에 대한 부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라에서는 애자일 보드를 지원하고 있고 크게 칸반과 스크럼 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칸반과 스크럼 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먼저 소프트웨어 모델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겠고요. 이 지라 소프트웨어 유형으로 선택된 프로젝트에서만 지라에서 지원하는 애자일 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칸반보드 형태가 특정 칼럼별로 의미하는 스테이터스로서 업무들을 시각화해서 관리하는 칸반보드가 되겠고요. 하단에 이제 스크럼보드라고 해서 특정 백로그에 작업해야 될 대상들을 리스트업한 뒤에 일정 스프린트별로 업무를 관리해 나가는 스크럼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크럼보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스프린트와 백로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백로그라는 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될 모든 작업들을 리스트업한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제품을 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표가 선정이 되었다면 이 A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모든 작업 항목들을 백로그에 위치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백로그 상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백로그에 정의된 작업 항목들 중에서 이제 특정 주기별로 반복해서 이 백로그에 위치한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것인지 각 스프린트별로 업무들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라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개발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주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백로그에 대한 정의 후에 플래닝을 거쳐서 지속적인 스프린트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골을 달성하는 게 전반적인 스크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드에 대한 생성 방안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진입한 뒤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진입한 화면이 첫 번째 화면이 되겠고요. 거기서 보드라는 영역에서 보드 만들기를 통해 내가 필요로 하는 보드를 추가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모델을 선택해서 생성한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1:1 매칭의 기본적인 보드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추가로 보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드를 생성하실 때는 스크럼 혹은 칸반, 내가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확인해 준 뒤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드를 생성할 때 보드를 구성할 기본적인 소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도 정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물론 빈 공란의 보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이슈 데이터를 기반해서 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겠고요. 혹은 앞서 설명드렸던 필터, 내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저장한 필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애자일 보드 생성된 이후에는 다른 보드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이 보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충분히 고려하신 뒤에 어떠한 보드가 필요한지 판단하셔서 생성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특정 프로젝트 기반 혹은 특정 필터 기반으로 스크럼이나 kanban 보드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영역도 살펴볼 텐데요. 자, 보드가 이제 특정 기준 데이터의 기준으로 집약된 데이터를 확인을 했다면 이 대시보드는 지라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소팅해서 차트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그래프나 차트 영역,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라를 전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지라에서 제공하는 영역 외에도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통해 좀 더 확장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도 대시보드를 좀 고도화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시보드에 대한 생성 방안도 심플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단의 GMB 영역에서 동일하게 출발을 하고 대시보드 메뉴에서 대시보드 만들기를 통해 어떠한 대시보드를 만들 것인지 네이밍을 기재해서 생성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앞서 필터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뷰에 대한 권한 그리고 에딧에 대한 권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마찬가지로 이네이블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유의미한 대시보드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다른 팀원들과 공유를 하고자 하실 때는 뷰에 대한 권한을 반드시 오픈을 해주셔야 해당 대시보드를 같은 팀원들이 접근을 해서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유저들도 대시보드를 추가적인 편집이 가능하게끔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딧에 대한 권한까지 추가적으로 오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 대해서 생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대시보드를 생성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누구랑 공유를 할 것인지 반드시 퍼미션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다른 유저들과 원활하게 쉐어가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란의 대시보드가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지라에서 제공하는 가젯들을 활용해서 지라에 등록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대시보드에 뿌려주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가젯들에 대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가젯을 몇 가지만 가져와 봤고요. 이 가젯을 구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필터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젯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필터에 대한 세이브 조건, 이 필터를 유의미하게 생성하시는 게 첫 번째 스텝으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조금 의미 있는 필터가 세이브된 이후에는 보드나 대시보드에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보드나 대시보드에 뿌려줄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필터에 대한 부분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프린트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나 현재 지라 전반적에 걸쳐서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나 생성 대비해서 현재 해결되고 있는 이슈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혹은 파이 차트 형태로 담당자나 유형별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지라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 위주로만 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좀 더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자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통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데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플랜 비교만 진행을 한 뒤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지라 중에서도 클라우드 라이센스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지라 클라우드에 대한 플랜은 무료 버전을 포함해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플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플랜별로 지원하는 기능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중요하게 가져가 주셔야 될 부분은 저장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에서는 저장 공간이 250기가로 제한이 있고요.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스토리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스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IP에 대한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IP 화이트리스트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 역시 프리미엄 플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관리자 수준에 맞춰서 현재 인액티브 되고 있는 유저들에 대한 활동량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경우에,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보관 기능,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자동화 처리나 로드맵 기능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프리미엄 플랜이 좀 더 적합하실 수 있겠고요. 비교적 소규모 조직에서 간단한 업무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스탠다드나 무료 버전을 통해서 충분히 지라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플랜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스탠다드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셔서 현재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기능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IP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부분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아카이빙 처리,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고급 로드맵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플랜이 좀 더 적합하실 수 있겠고, 현재 내가 지금 조직 내에서 지라라는 솔루션을 도입하기 앞서서 어떠한 플랜이 좀 더 적합한지 판단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기능 요건들을 판단한 뒤에 충분한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플랜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라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 번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 기반에서 데모 영상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라 초기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화면에서 데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재 등록된 프로젝트 리스트들이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라 형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기존에 등록된 프로젝트 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지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템플릿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겠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짚어드렸던 내용은 하단에 제품 영역에서 구분되는 프로젝트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애자일 보드를 지원하는 비교적 개발 조직에 좀 더 적합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모델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간소화된 워크플로우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델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프로젝트 성격을 고려해서 템플릿 사용을 눌러주시면 앞서 추가로 분기되는 팀 관리 프로젝트와 회사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회사 관리 프로젝트가 이제 지라 관리자 수준에서 컨트롤되는 중앙 관리가 이루어지는 회사 관리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각 유저별로 설정이나 간단한 프로젝트 세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팀 관리 프로젝트가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라에서 제공하는 온전한 기능 요건들을 전부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모델 중에서도 회사 관리 프로젝트가 좀 더 레코멘드 드린다라는 점까지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항목들에 대한 이슈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이슈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에 어떠한 이슈 유형으로 생성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타이틀과 앞서 관리자 수준에서 정의되는 컴포넌트 영역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인 첨부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자 영역은 현재 이슈를 생성한 유저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링크 이슈라고 해서 기등록된 이슈와 특정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등록된 이슈와 현재 생성하고자 하는 이슈에 대한 관계 설정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영역도 특정 내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해당 팀원에게 할당해서 주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 본인의 이슈라고 한다면 본인으로 할당을 지정을 해서 담당자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영역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스트부터 로이스트까지 필요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를 판단하셔서 정의해 주셔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레이블이나 에픽에 대한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슈에 대한 생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슈가 생성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이슈에 대한 뷰잉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실제 운영하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복합적인 기능적인 범위들이 추가로 제공되어 있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지라에서만 지원되는 범위로 이슈가 관리되는 형태에서는 저희와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에 대한 영역이나 하위 태스크, 링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의 액티비티 탭에서 댓글에 대한 영역, 그래서 댓글에 기록할 수 있는 영역과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역도 구분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위치한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이라고 노출되고 있는 게 현재 해당 이슈가 어떠한 스테이터스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워크플로우 보기를 통해서 해당 이슈가 현재 어떠한 워크플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심플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해야 할 일로 정의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기로 한다면 진행 중 상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에 대한 처리가 궁극적으로 완료가 되었을 때는 완료됨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리고 우측에 눈동자 아이콘을 통해서 왓처에 대한 기능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고요. 지켜보는 사람으로 지정된 계정에 한해서는 전반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사항들을 메일을 받는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담당자와 보고자 영역에 대한 부분, 레이블이 기재된 값이 있다면 레이블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영역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각 필드마다 마우스 오버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다이렉트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한 뷰잉 화면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검색에 대한 영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필터라는 영역으로 살펴보시면 고급 이슈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이슈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현재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형태가 기본 검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프로젝트 안에 담겨 있는 이슈들만 필터링해서 가져올 수 있겠고요. 혹은 특정 유형, 내가 필요로 하는 유형에 대해서 선택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혹은 현재 각 이슈마다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서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체크박스 형태로 체크한다는 영역이 기본 검색 모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설정된 내용들을 우측에 보시면 JQL로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고급 검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현재 제가 기본 검색 모드에서 선택한 조건들이 자동적으로 고급 검색 쿼리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젝트 안에 담겨 있는 이슈들 중에서 현재 백로그인 상태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정의가 완료가 되었다면 상단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세이브 에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서 살펴봤던 필터 저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필터에 대한 이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되었다면 세이브 에전 버튼 옆에 세부 정보라는 필드가 추가로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 영역을 통해 권한에 대한 설정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뷰에 대한 권한 그리고 편집에 대한 권한을 구분해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드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모델의 프로젝트가 필요하겠고요. 그 중에서 상단에 좌측 서브 메뉴 탭에 보시면 보드라는 메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에서 보드를 통해 현재 등록된 보드 유형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단에 보드 만들기를 통해 신규 보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 담겨있는 이슈들 혹은 특정 필터 기준으로도 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가령 앞서 세이브한 필터를 기준으로 이제 보드를 생성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보드에 대한 이름과 어떠한 필터를 가져올 것인지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드 만들기를 통해서 원하는 보드 형태를 구성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제가 정의했던 필터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칸반 보드를 구성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 스테이터스가 칼럼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할 일 상태에 위치해 있는 이슈들 그리고 진행 중인 이슈로 이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컬럼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료 처리를 위해서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각 이슈에 대한 카드를 옮겨 나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칸반 보드를 활용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시보드에 대한 이름과 필터를 정의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뷰에 대한 권한, 에딧에 대한 권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대시보드는 현재 공란의 대시보드가 하나 정의가 완료가 되었고, 우측에 보시면 지라에서 제공하는 가젯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가적인 플러그인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라에서 제공하는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가젯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봤던 2차원 필터 통계를 한번 추가를 해보면 이 2차원 필터 통계는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간단한 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차원 필터 통계라는 네이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앞서 세이브된 유의미한 필터가 있어야만 소스를 정의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에 대한 내용, 어떠한 필드를 구성을 할 것인지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Y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역으로 필드를 구성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2차원 필터 통계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표 형태로 필터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러한 식으로 구성된 가젯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 외에도 지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젯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성 대비 해결 차트도 한번 구성을 해보면 말 그대로 지라 데이터 기준으로 생성된 이슈 대비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피리어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전 날짜에 대한 데이터도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 맞춰서 이네이블 혹은 디세이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입력이 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샘플 목적으로 구성을 해본 거고, 차트 형태로 생성된 이슈 대비 해결된 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부하 관리나 전반적인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차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데모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심화 과정이나 관리자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측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으로 그러면 해당 제품 기반으로 어떠한 운영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레퍼런스는 두 가지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각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커스터마이징 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과는 조금 필요한 기능 요건들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서 단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제품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앞서 살펴봤던 지라라는 제품, 그리고 컴플루언스라는 제품을 두 개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플루언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산출물들이나 컨텐츠들, 지식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위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라 소프트웨어라는 제품과 컴플루언스라는 제품 두 가지를 연동해서 전반적인 업무 관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컴플루언스라는 제품 기반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 매뉴얼들을 공유하는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컴플루언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전 관리 기능을 통해서 각 매뉴얼마다 버저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플랜에서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스의 형태에서 제기되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IP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인원들만 접근 가능하도록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라와 부가적인 애드온을 통해서 리드타임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조직의 국면에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업무 현황에 대한 매니징, 그리고 리드타임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라와 컴플루언스 클라우드 기반에서 활용되는 가장 제너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라가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징, 업무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했다면, 컴플루언스가 이제 지식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위키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합해서 전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관리를 가장 제너럴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체라서 한번 소개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클라우드가 아니고 온프레미스 라이센스로 소개드렸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지라라는 제품과 컨플루언스라는 제품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코드 관리 수행을 위한 빗버킷이라는 제품을 추가로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컨플루언스에 대한 활용 목적과 동일하게 컨플루언스에서는 고객들에 대한 요구사항, 지식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의된 컨플루언스 컨텐츠들 중에서 필요로 한 내용들에 대해 지라 영역에서 전반적인 요구사항 관리와 이슈 트래킹, 프로젝트 관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진행되는 지라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서 개발 관점에서 개발에 대한 필요가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빗버킷과 연동을 해서 전반적인 CI/CD까지 해결한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빗버킷은 Git 기반한 코드 관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Git의 사상과 동일하게 동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태스크에 맞춰서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코드 리뷰를 통해 코드 머지하는 과정, 그리고 지라 상에서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별 혹은 어플리케이션별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젠킨스 빌드 잡까지 수행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지라 기반으로 온사이트 환경의 빌드 배포가 가능하도록 CI/CD가 구성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개발 전체 과정을 각 솔루션마다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라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채널에서 전반적인 모든 개발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라 워크플로우에 기반해서 빌드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트랜지션, 액션이 수행이 되었을 때 대상 시스템에 맞춰서 지정된 잡이 실행되게끔 연동이 되었고, 그렇게 지정된 잡이 실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API 연동을 통해 지라에게 다시 리턴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된 결과는 코멘트나 특정 필드에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파워 유저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권한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각 조직마다 갖고 있는 기능 요건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점을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한 기능 구현이 다소 좀 제한된다고 하시면 저희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비교적 심플하게 다뤄봤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 외에도 이전에 굉장히 유의미한 컨텐츠들로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내부회계 관리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사이트에서 구성되어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아틀라시안을 평소에 운영하셨던 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는 방안들, 혹은 다른 제품들도 같이 다뤄보면서 웨비나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틀라시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만한 컨텐츠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진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도 좀 더 유의미하게 솔루션을 운영하실 수 있겠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웨비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피드백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했던 이벤트 바탕으로 설문조사나 이제 상담을 통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